안녕하세요. 예, 지금부터는 이제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제목은 The Robot and Rationality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왔던 거는 일단은 계속 붐과 버스트. 그다음에 이제 붐과 버스트. 그래서 어떤 엄청난 약속을 했다가 지키지 못하고 추락하고 다시 새로운 기술적 돌파구를 찾아서 어, 어떤 또 다른 희망이 생기고 그게 또 좌절되고 이런 그러니까 B의 연속이죠. 붐 버스트 붐 버스트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다음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그 기술적 도약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Robots and Rationality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은 로봇과 그 이성, 합리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제목이 얘기해 주는 게 요게 두 가지가 이제 다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연구자들은 극단을 밀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로봇만 필요하다. 혹은 앞에서 이 합리성이었죠. 사실은 그 어떤 그러니까 추론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거나 혹은 지식 베이스, 그러니까 지식을 어떤 리스트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지능을 찾아줄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둘 다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가 중요할 것 같아요. 보면 in his 1962 book 1920년 책 The Structure of the Scientific Revolutions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데서 The philosopher Thomas Kuhn, 그러니까 토마스 쿤이라는 유명한 과학 철학자가 있죠.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이 아주 중요한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Argue that as scientific understanding advances, 그러니까 함에 따라 이렇게 되죠. 과학적인 이해가 발전함에 따라 there will be times 이런 그 때들이 있습니다. 언제냐? When established scientific orthodoxy,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세워진 과학적인 정통성이 can no longer hold up under the strain of manifest failures. 명백한 실패의 그건 제약이죠. strain 안에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 그런 때들이 있는 거죠. At such a times of crisis, 그런 위기의 시간, 그러니까 이제까지 믿고 있었던 어떤 과학적인 전통, 어떤 권위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계속 실패해서. 근데 그가 주장하기를 A new orthodoxy, 새로운 정통이 will emerge, 출현하고 and replace the established order, 기존 세워진 질서를 대체하게 됩니다. The scientific paradigm,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과학의 패러다임인데 will change. 그래서 그 토마스 쿤이 사용된 paradigm shift, 패러다임의 그 변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So by the late 1980s, 1980년대 후반에 the boom days of expert system, 앞에서 봤던 전문가 시스템의 그 붐이었던 시대는 were over, 끝났고요. Another AI crisis looming. 그래서 looming이라는 단어 전에도 나왔죠. 그 뒤에서 그렇게 그 어떤 배경처럼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저기 뒤에 깔려 있는 거죠. Once again, the AI community, 그래서 AI 공동체는 was criticized, 비난을 받았어요. for overselling idea, 자기네들의 이 생각들을 너무 비싸게 팔아먹은 거예요. Promising too much, 약속도 너무 많고, and delivering too little. 하지만 그거 약속과는 달리 그 약속을 지키는 것, delivering 하는 건 적었어요. This time, 이번에 the paradigm being questions was not just the knowledge's power doctrine. 이번에는 그 지금 이제 질문을 받는 문제시되는 패러다임은 뭐냐면 단지 그 지식은 힘이다. 이게 그 앞에서 봤던 거죠. 그 독트린 교리 원칙 그런 건 아니에요. Had driven the expert system boom. 그러니까 그 전문가 시스템의 붐을 이렇게 견인했던 driven
드라이브 했던 거는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the basic assumption 아주 그러니까 기초적인 가정이에요. That had underpinned AI since 1950, 1950년대 이후로 AI의 그 바탕을 잃었던 자리를 잡아줬던 그 기초적인 가정들이에요. 단지 그냥 기술 전문 기술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게 뭐냐면 그 앞에서 계속 봤던 거죠. symbolic AI in particular. 특히 이제 상징 AI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명시적으로 명제적으로 표현하고 그거를 이제 그걸 이제 수행하게 함으로써 어떤 지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건데 the fierce critiques of AI in the late 1980s 1980년대에 가장 맹렬한 비판가들은 하지만 were not outsiders.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but came from the within field itself.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엄청나게 비난들이 있었죠. Those most eloquent and influential critique of the prevailing AI paradigm. 그 당시 지배적이었던 prevailing하는 AI 패러다임의 가장 eloquent, 웅변 이런 뜻이니까 가장 목소리가 컸고 영향력이 컸던 사람은 누구냐면 로버티스트, 로봇 연구자인 로드니 브룩스라는 사람이었는데 who was building robots. 이 사람은 이제 로봇을 만들었는데 could carry out useful tasks in the real world. 실제 세계에서 유용한 일들을 실행하는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throughout the early 1980s, 1980년대 초 계속해서 throughout, he began to be frustrated with the then prevailing idea. 때는 그때 지배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 the key to building such a robot. 그러한 로봇을 만드는 것의 핵심은 키는 was in-code knowledge about the world. 단순히 그 행동에 대한 순서 혹은 뭐죠? 그 정보를 쌓아놓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 대한 지식을 인코딩해서 넣어야 되는 거죠. In a form could be used by the robot. 로봇에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as the basis for reasoning and decision making. 추론과 결정을 위한 근거로서 틀로서 그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넣는가. He took up a faculty position at MIT in the mid-1980s. 1980년대 중반에 그 MIT에서 이제 교수 자리를 갖게 되었고, he began a campaign. 이 운동을 시작했어요. To rethink AI at its most fundamental level. 아주 근본적인 수준에서 AI를 rethink,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The Brooksian Revolution이라고 브루크의 혁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To understand Brooks' argument, 그러니까 브룩스의 주장을 이해하려면 it is helpful, 이게 도움이 돼요. To return to the Black World, 우리가 앞에 봤던 블락 세계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좋은데 한번 여러분 recall 다시 생각해 보세요. The Brick World, 이 브릭 세계는 is a simulated domain. 여기는 시뮬레이션 된 영역이에요. consisting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tabletop, 책상 위에요. on which you stack, 뭐가 쌓여있냐면 a number of different objects, 다른 대상들이 이제 쌓여져 있는 거죠. task is,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to rearrange, 다시 배열을 하는 거예요. The object in a certain specified way, 어떤 특정하게 결정된 방식으로 대상들을 옮기는 겁니다. At first sight, 딱 보면 처음 보면 the Black World seemed perfectly reasonable, 완벽하게 합리적이에요. As a proving ground for AI technique, AI 테크닉을 증명하는 이 토대, 그 그라운드로서 합리적인 것 같아요. It sounds like warehouse environment. 이거 뭐처럼 들리냐면 이게 마치 창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제 그 로봇이 가장 먼저 사용된 데가
그 아마존 같은 데 창고였어요. 왜냐하면 창고는 그 closed space죠. 외부가 없고 물 대상만 옮기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랑 비슷해요. 창고가. And I dare say, 과감히 이렇게 얘기했죠. Exactly this point, 이 지점이 has been made in many grand proposals over the years. 요 지점이 만들어져 왔다. 이 지점을 중앙에서 많이 그러니까 grant proposal은 뭐냐면 grant fund grant예요. 그러니까 자금을 연구비를 요구하는 제안서예요. Over the years 그 기간 동안, but for Brooks and Brooks와 and those that came to adopt his idea, 브룩스의 아이디어를 채택한 사람들에게는 the black walls 이거는요 가짜예요. bogus for simple reason 간단한 이유로 뭐냐면 it is simulated 이거는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이 된 거고 the simulation glosses over everything 모든 거를 다 그냥 대충 훑어보고 넘어가요. 시뮬레이션은 그냥 꼼꼼히 살피지 않죠. That would be difficult about task. 어떤 일에 어려울 법한 것들, would be 한 모든 것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뭐냐면 arranging blocks in the real world. 그러니까 이 진짜 세계에서 블락을 배치하는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어려움. 근데 가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예를 들면 마찰도 존재하지 않고 그냥 행위만 시뮬레이션 하면 되는 거니까 마찰 뭐 다른 어떤 물리적 개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서는 실제는 좀 다르겠죠. A system can be solved problem in 그래서 그 이 블록 세계에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시스템은요. However smart it might appear to be 드러나다는 아무리 이게 영리해 보일지라도 지능이 있어 보일지라도 would be of no value in a warehouse. 이 창고에서 가치가 없어요. of no value. 왜냐하면 because the real difficulty 진짜 실제의 어려움은 in the physical world 그 물리 세계의 진짜 어려움은 comes from dealing with the issues. 이런 문제에서를 다루는 거에 있다고 봐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Like perception. 예를 들면 인지의 문제 같은 거, which are 이런 그 이슈들은요, completely ignored in the black world, 블락 세계에서는요, 완전히 무시돼요. It became a symbol of all that was wrong and intellectually bankrupt about the AI orthodoxy of the 1970s and 1980s.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여기서 얘기했던 블록의 세계, 시뮬레이트된 세계는 틀렸고 그다음에 지성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이게 파산했다는 거예요. AI 정통성. 먼저 1970년과 1980년대. 그러니까 뭐냐면 그 가상의 세계에서 닫힌 세계에 대해서 이런 뭐 지식 베이스나 혹은 그 어떤 상징 AI들, 그러니까 어떤 명제적인 걸로 그리고 그걸 어떻게 뭐 로봇팔이라는 가상으로 한 거는 현실에서 아무런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파산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d this did not stop research into black holes, however. 하지만 이 블락 세계의 연구에 계속 들어가는 거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you can still regularly 정기적으로 find research paper 논문을 볼 수가 있어요. using it 이걸 사용해요. to the present day 현재까지. I confess have written some myself. 뭐 이 저자인 그 울지도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Brooks has become convinced. 브룩스는 이제 데디아를 확신하게 돼요. convinced. The meaningful progress in AI, AI에서 의미 있는 발전, 진보는 could only be achieved, 유일하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with the systems, 이 시스템이죠. that were situated in the real world. 여기 이제 볼드체로 되어 있는데 이 아까처럼 떨어진 게 아니라 외부랑 차단되는 게 외부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열린 오픈 시스템이죠.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이 상에서 놓여 있는 이 상황 안에
그래서 situate라는 말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That if the system were directly in some environment, 어떤 환경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perceiving 이 환경을 인지하고 acting upon it, 거기에 행동을 하는. He argued that 브룩스가 주장한 이렇게 데디아를 주장하는데요. Intelligent behavior, 지능적인 행동이라는 건 can be generated, 생성될 수 있어 without explicit knowledge. 그러니까 명시적인 지식, 그러니까 지식 기반의 거기서 얘기했던 명시적 지식 없어도 행동이 될 수 있고 reasoning of the kind promoted by knowledge-based AI in general, 일반적으로 지식 기반에 의해서 그 프로모션이 된 거, 거기서 밀었던 프로모트된 그런 종류의 이 추론 이런 거가 아니고, 그다음에 logic based AI, 특별히 이제 논리 기반의 AI죠. 그래서 he suggested instead, 그 대신에 그가 데디아를 제안했는데요. 뭐냐면 intelligence is an emergent property that arises from the interaction of an entity in its environment. 지능은, 그러니까 이게 창발이라는 말을 써요. emergent는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안에서 그게 출현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것이. 그래서 어떤 창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arises, 일어나는 거냐면 어떤 개체가 entity가 환경에서 environment에서 interaction, 상호작용하면서 나오는 거다. The point is here, 여기에 요점 뭐냐면 that when we contemplate human intelligence, 인간의 지능을 contemplate, 그러니까 약간 생각을 해볼 때 we tend to, 이런 경향이 있어요. Focus in a more glamorous and tangible aspect. 좀 화려한 거, glamourous 한 거. 그러니까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지성. 그다음에 tangible aspect.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것, 구체적인 것들을, 측면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asoning, for example, 여러분 예를 들면 추론이든가, 혹은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이든가, 혹은 playing chess, 이게 뭐 구체적인 거죠. 체스를 둔다거나. The reasoning and problem solving, 그러니까 추론이나 문제 해결은 might have a role in intelligent behavior. 그 지능적인 행동에서 어떤 역할이 있을 수도 있어요. might have. But the Brooks and others, 브룩과 그 같이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argue that,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어요. They were not the right starting point. 올바른 시작점은 아니다. From which, 거기서부터 to build AI. 그러니까 AI를 시작할 때는 이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 Brooks also took issue with the divide and conquer assumption. 그래서 브루크는 나눠서 통치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AI 영역을 부분 나눠서 하나씩 하면 전체를 만들 수 있다는 이 가정, as a underpin AI의 이제 근간이 된 거죠. Since its earliest day, 그 AI 초기서부터 했던 이거에 대해서도 이슈를 제기합니다. Take issue with the idea.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progress in AI research, 그러니까 AI research 연구의 발전이라는 건 could be made by the decomposing intelligent behavior. 그러니까 composing은 구성하는 거고 D는요 분석하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그 지능적인 행동을 그 구성 요소를 쪼개서 into the constituent 이걸 구성하고 있는, 그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reasoning, learning, perception, 추론, 학습, 인지 이런 걸 다 나누는 거예요. 인식을 with no attempt to consider,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아요. to 고려할 how these component, 이런 구성요들이 worked together, 같이 어떻게 뭐 할지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나눠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Finally, 마침내 he point out, 그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naivety, 그러니까 약간 순진한 거예요. Naivety of ignoring the issue of computational effort, 그러니까 계산적인 노력이라는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 특히 in particular he took issue with, 이걸 이슈로 삼는데 the idea, 어떤 생각이냐면 all intelligent activities, 모든 지능적인 행동들은 must be reduced to one's
그러니까 원은 앞에 있는 행동들이죠. 이 행동들로 환원식을 줄여볼 수 있다는 것. Such as logical reasoning, 논리 추론으로, which are computationally expensive. 계산적으로 너무 비싸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무시하고 있다. computational effort. 노력, 비용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거. As a student and working on AI in the early 1980s, 1980년대 말 AI를 연구하는 학생으로서 뭐 박사과정이겠죠. It seems like 뭐뭐처럼 보이냐면 Brooks was challenging everything I thought I knew about my field. 내 분야에서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challenging, 도전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거에 대한 도전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it felt like Harris 약간 이게 이단처럼 느껴졌어요. AI계. In 1991, a young colleague returning from a large AI conference in Australia, 호주에서 AI 컨퍼런스 큰 컨퍼런스에서 돌아오는 한 젊은 동료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Wide-eyed with excitement, 흥분으로 눈이 커져가지고 about something, shouting match, shouting match, 그러니까 그 막 소리 지르는 싸움이죠. Had developed between the PhD students from the Stanford McCarthy's Home Institute. 그 여러분 다트모스 그 서머 스쿨 기억나시죠? 두분 창시자라고 하는 그 자기의 고향 연구 기관인 스탠포드에서 온 PhD 스튜던트와 MIT 아까 브룩스가 있던 이 사이에 엄청나게 논쟁이 오갔나 봐요. 막 고성이 있었고 one on side 한편으로 there was a established tradition. 거기선 미리 기존에 세워진 전통이 있습니다. logic, knowledge representation, 그다음에 논리와 지식 그를 표현하는 거, 그다음에 이게 저거죠. knowledge based. 그다음에 reasoning 추론 뭐 이런 게 있어요. On the other, there's the outspoken 이게 딱 그 목소리 큰 거죠. disrespectful, adherent 약간 기존의 전통을 그 뭐죠? 존경하지 않는 뭐 새로 new AI movement 새로 AI 운동이죠. Not just turning their back on hollow tradition 이게 이제까지 신성시대였던 전통에 등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loudly ridiculing it을 크게 큰 소리로 조롱하기도 하는. While Brooks was probably the highest profile advocate of the new direction, 이 새로 그러니까 모모인 반면에 이렇게 되죠. 브룩스는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highest profile advocate 옹호자예요. 이 새로운 방향의 옹호자이지만 반면에 he was by no means alone. 결코 혼자이진 않습니다. Many other researchers 다른 많은 연구자들도 were reaching similar conclusion. 비슷한 결론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reaching. And while they did not necessarily agree on the smaller details, 좀 더 작은 세밀한 것에서는 꼭 not necessarily 반드시 동의한 건 아닌 반면에 there were a number of commonly recurring themes 흔하게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들이 a number 많았습니다. In their different approaches. 그러니까 방법들은 좀 달랐지만 공통된 얘기를 많이 했었다.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건 was the idea. 이 아이디어였는데요. The knowledge and reasoning 그러니까 지식과 추론이라는 건 deposed from their role at the heart of AI. AI의 핵심 하트에서 그들의 역할로부터 depose는 내려오게 된다. 그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McCarthy's vision of an AI system. 메카시가 생각했던 비전이죠. 그 AI 시스템에 대한 maintained essential symbolic logical model of its environment. 그것의 환경에 대한 상징적 논리적 모델을 그 핵심을 유지하려고 했던 시스템. 우리가 5에서 봤던 around it. 그걸 중심으로 all the activities of intelligence are orbited. 그래서 지능 활동들, 지능을 가진 활동들이 그걸 중심으로 이게 orbited는 궤도, 인공지능처럼 이걸 통해서 이렇게 계속 도는 거죠.
요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Was firmly 확실히 rejected. 메카스가 얘기했던 그 상징, 논리, 추론 이런 것들은 이제 거절됐고 some moderate voices 약간 그 여기는 지금 브룩스랑 기존에 메카시가 있다면 여기 마드리드는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온건파라고 볼 수 있지만 온건한 목소리 argues that 대디아를 주장인데 reasoning 추론과 표현 는 still had to role to play 아직도 할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Although per